나도 탄수화물 끊어야 암이 안 자란다더라고요. 근데 막상 뭘 먹어야 할진 모르겠어.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암 환자분들, 특히 시니어 분들이 꼭 아셔야 할 탄수화물의 진짜 진실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먼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달달한 탄수화물, 즉 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암세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상세포도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해서 정상세포에 에너지를 주고 나쁜 탄수화물은 피해서 암세포에 먹이를 덜 주는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쉽게 구별법. 나쁜 탄수화물 혈당을 확 올립니다. 예, 흰쌀밥, 흰빵, 설탕 들어간 과자, 단 음료. 좋은 탄수화물 천천히 소화돼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예, 잡곡밥, 고구마, 채소, 견과류. 이걸 숫자로도 표현하는데요. 당지수 GI라고 합니다. 당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나쁜 탄수화물, 낮을수록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병원에서 PET-CT 찍을 때 포도당 주사 맞고 촬영하죠? 암세포가 포도당을 더 빨리,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암 부위가 확 밝게 보이는 원리입니다. 그만큼 암세포는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는 혈당을 먹이 삼아 빠르게 자랍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시니어분들도 꼭 알아야 할 실천법.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을 드세요. 달달한 음료 과자는 피하고 과일도 너무 달지 않은 걸로 소량만. 고구마 채소 견과류 위주로 천천히 소화되는 식사를 하세요. 특히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는 식습관이 암세포뿐 아니라 만성염증, 당뇨,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 식이 조절을 못하셔서 몸무게가 급격히 빠지고 암이 더 자랐다고 합니다.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체력도 회복, 암 진행도 늦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암 환자라고 무조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줄이고 좋은 탄수화물로 정상 세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현명한 식단 관리의 핵심입니다. 암 판정받고 나서 아무거나 못 먹겠더라고요.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는데 아예 끊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암 환자와 탄수화물 이 주제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먼저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암세포만 먹는다? 아닙니다. 우리 정상세포도 탄수화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 탄수화물이나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쁜 탄수화물은 피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결국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피 속으로 확 올라가면 암세포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뺏어 먹습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혈당이 확 올라가는 음식일수록 암세포가 잔치하듯 빨아먹습니다. 병원에서 PET-CT 검사 해보신 분 많으시죠? 그 검사할 때 포도당을 주사로 넣는데 암세포가 그 포도당을 제일 많이 흡수해서 영상에서 암이 환하게 보이는 원리입니다. 암세포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우리 몸은 놀랍니다. 큰일이다 하고 췌장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속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같이 따라 나오는 게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이 성장 호르몬이 암세포도 함께 키운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나쁜 탄수화물 혈당 급상승 암세포 영양 공급 암세포 성장 촉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탄수화물은 끊는 게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는 겁니다. 좋은 탄수화물 예시. 야채, 현미밥, 견과류, 통곡물. 이런 식품들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정상세포가 천천히 골고루 에너지를 받습니다. 특히 야채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야채 속 식이섬유는 포도당으로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주고 변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서양에서 식사 순서를 보면 샐러드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방법입니다. 야채를 먼저 먹으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결국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돕습니다. 시니어 어르신께 꼭 드리고 싶은 실천 팁. 식사할 때 나물 채소부터 드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을 드세요. 과자단 음료 등 나쁜 탄수화물은 피하세요. 식이섬유 많은 채소와 견과류는 충분히 드세요. 이런 식단으로 체력이 회복됐고 좋은 탄수화물 식단 후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암 환자 비타민C, 탄수화물 올바른 관리법. 최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음식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탄수화물 먹지 말라는데 아예 밥을 끊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비타민C 주사 맞으면 낫는다고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은 암 환자 식습관 특히 탄수화물과 비타민C 관리법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탄수화물 정말 안 먹어야 할까? 암세포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 바로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탄수화물은 흰쌀밥, 밀가루 음식, 단순당이 많은 가공식품 등 이런 음식들은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암세포가 먼저 달려들어 에너지를 빼앗고 또한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급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때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도 함께 분비되는데 이 성분은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나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은 암 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밥을 끊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정상세포도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각종 야채, 현미, 통곡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견과류 등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정상세포에 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암세포만 키우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부터 먹지 말고 먼저 채소나물 샐러드를 충분히 드세요. 그 다음에 밥이나 단백질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몸 전체에 균형 잡힌 에너지를 줍니다. 비타민C, 암에 정말 좋을까?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맞거나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효과가 납니다. 저용량 비타민C 항산화, 면역력 개선, 피로 회복. 고용량 비타민C 활성산소를 유도해 일부 암세포를 공격. 따라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C 주사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또 비타민C는 기본적으로 야채, 과일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단에서 다양한 채소를 꾸준히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비타민C 공급법입니다. 핵심 실천법 요약. 흰쌀밥, 밀가루, 가공식품 줄이고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 야채 먼저 먹고 밥이나 단백질은 천천히. 비타민C는 의료진 상담 후 상황에 맞게 저용량 또는 고용량 선택. 평소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늘려 정상세포 활성화. 야채 위주의 식사로 몸 상태가 개선됐고 올바른 비타민C 관리 후 피로도가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암 환자 비타민C 활용법 이대로 따라하세요. 최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주변에서 비타민C 많이 먹으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비타민C 사서 엄청 먹고 있는데 솔직히 뭘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탈날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걱정 많은 시니어분들이 하고 계시죠. 오늘은 암 환자가 꼭 알아야 할 비타민C 제대로 활용법을 핵심만 쉽고 실용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비타민C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비타민C는 건강에 좋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탈입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먹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설사. 체질 따라 차이 큼 어떤 분은 1000mg만 먹어도 설사, 어떤 분은 5000mg까지 괜찮음. 옛날에는 비타민C 많이 먹어라, 6번 이상 나눠서 퍼먹어라 이런 말도 많았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결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이 흡수하는 양은 최대 2400mg 정도가 한계입니다. 나머지는 소변으로 다 버려집니다. 실천법 비타민C 먹는 방법. 하루에 2번 1000mg씩 나눠서 복용. 총 2000mg 정도가 가장 효율적. 피로 회복, 면역력 개선, 항산화 효과 기대 가능. 이 정도가 먹는 비타민C의 현실적인 최적 용량입니다. 단 암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맥 주사로 고용량을 맞는 경우 활성산소를 유도해 암세포 기능 약화. 단 농도가 항암제만큼 강하지 않음. 수술, 항암 치료와 병행해야 효과적. 주의 비타민C만으로 암을 완치한다는 주장 절대 믿지 마세요.
비타민C는 어디까지나 보완적 치료, 기본은 정통 항암 치료입니다. 시니어가 기억할 핵심 요약. 암 환자도 비타민C는 먹는 게 좋음. 과다 복용 NO. 하루 2000mg 정도가 적당. 설사하면 용량 조절. 암 치료 중이라면 고용량 주사는 전문의 판단 후 시행. 비타민C만 믿고 치료 미루는 건 금물. 평소 야채 과일로 자연스럽게 비타민C 보충 추천. 비타민C와 단백질 현명하게 챙기는 법. 비타민C 맞으면 암에 좋다던데 그냥 그걸로 항암 대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타민C나 단백질 섭취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비타민C 제대로 활용하는 법과 단백질 실속 섭취법을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비타민C, 암 환자는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암세포 공격 목적. 반드시 정맥주사 고용량 필요. 활성산소를 만들어 암세포 약화. 단 항암제보다 강도 약함. 항암 치료 없을 때 보완 치료로 사용 가능. 면역력 피로회복 목적. 하루 2000mg 이하 먹는 비타민C 추천. 고용량 먹어봤자 흡수 안 되고 다 소변으로 배출.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 등 부작용 가능. 시니어 핵심 포인트. 비타민C만 믿고 항암 안 하는 건 위험. 항암 비타민C 병행 시 전문의와 상해 필수. 먹는 비타민C는 면역 항산화 도움 정도로 활용. 암 환자 단백질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고기 많이 먹어야 몸 버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장이 끝난 어르신들은 단백질 과다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 여자 하루 30지 전후. 남자 하루 4050지 정도면 충분. 지나치면 간의 부담, 체지방으로 변환 가능. 단백질을 필요한 만큼만 드세요. 적당량 고기, 달걀, 두부 등으로 보충. 소화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도 적극 활용. 고지혈증과 식습관 관리. 중성지방 높은 고지혈증. 원인 탄수화물 과다 섭취 지방으로 전환. 해결 식사량 조절로 개선 가능. 콜레스테롤 높은 고지혈증. 원인 간에서 90% 생성. 식이요법만으로 완벽히 개선은 어려움.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 병행 필요. 시니어 건강 체크 포인트. 탄수화물 과다 섭취 피하기. 좋은 탄수화물 야채, 현미 등 위주 식단. 고지혈증 수치 정기적으로 확인. 실천법 요약. 비타민C. 정맥주사 전문의 상담 후 고용량. 먹는 비타민C 하루 2000mg 이하로 분산 복용. 단백질. 하루 권장량 이상 섭취 금지. 야채, 두부, 견과류 등 식물성 단백질 적극 활용. 탄수화물. 당지수 낮은 건강한 탄수화물 위주. 야채, 통곡물, 현미 등 선택. 무조건 고기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비타민C도 맞춤법 지키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 여러분도 무작정 많이 말고 알맞게 챙기세요. 단백질 탄수화물 오해 풀기 제대로 먹는 법. 난 단백질 많이 먹어야 좋다길래 삼겹살, 불고기, 갈비만 챙겨 먹었지. 근데 속도 더부룩하고 방귀도 냄새가 지독해. 이게 잘못된 거라면서?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제대로 구분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헷갈리는 부분을 시니어 맞춤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단백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 단백질은 벽돌입니다. 몸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재료. 하루 필요한 양만 섭취하면 충분. 남는 단백질은 몸에 저장되지 않은 부패하거나 바로 배출. 세계보건기구 기준. 여자 하루 약 30지. 남자 하루 약 4050지. 과다 섭취의 부작용. 단백질이 다 쪼개지지 않고 남으면 장에서 부패. 냄새 나는 방귀, 설사, 소화불량 유발. 장누수 증후군 위험장에 구멍이 생겨 독소 유입. 특히 동물성 단백질 맛은 있지만 지방이 함께 있어 더 주의. 시니어 실천 팁. 동물성 단백질 과다 섭취 피하기.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류, 견과류로 보충. 하루 필요량만 챙기고 과식 NO. 탄수화물 안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오해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 사실 탄수화물은 주된 에너지원 안 먹으면 몸 망가짐. 좋은 탄수화물. 현미, 통곡물, 채소, 견과류. 혈당을 서서히 올려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 암 환자, 고혈압 환자도 반드시 필요. 나쁜 탄수화물. 흰밥, 밀가루 음식, 단 음료 등. 혈당을 급격히 올려 암세포 지방 간고지혈증 유발. 시니어 실천 팁.
탄수화물 무조건 끊지 마세요. 야채, 통곡물 위주로 천천히 흡수되는 것 선택. 운동량에 따라 탄수화물 섭취량 조절. 꼭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은 뇌심장 근육에 꼭 필요. 단백질 많이 먹는다고 근육 안 늘어나고 오히려 소화장애. 암 환자 시니어는 좋은 탄수화물과 적정 단백질 균형 필수. 예전엔 고기 많이 먹어야 든든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두부랑 채소 같이 먹고 현미밥으로 바꾸니까 속도 편하고 살도 빠졌어요. 극단적 식단의 함정과 올바른 시니어 식습관. 암에 좋다는 말 듣고 야채만 먹었는데 살도 빠지고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요. 이런 어르신들 많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극단적 식습관으로 몸을 더 망치는 경우입니다. 오늘 실수 없이 시니어에게 맞는 식단 관리 방법을 풀어드립니다. 극단적 식습관의 위험. 탄수화물 아예 안 먹는다? 위험합니다. 탄수화물은 뇌, 심장, 근육의 기본 연료입니다. 암세포도 좋아하지만 정상세포도 꼭 필요. 무작정 끊으면 기운 빠지고 면역력 저하. 단백질 무조건 많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을 만드는 벽돌 역할. 성장기 이후엔 필요량만 먹어야. 과하면 소화장애, 장누수, 독소 생성.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지방과 함께 있어 과다 섭취 위험. 채식만 고집? 영양 결핍 올 수 있습니다. 야채는 포만감 높지만 칼로리 낮아 충분히 많이 먹어야. 극단적 채식으로 에너지 부족, 빈혈, 근육 손실 가능. 시니어 건강 식습관 3원칙. 1. 탄수화물 선택적으로 똑똑하게. 좋은 탄수화물 현미, 통곡물, 채소, 견과류. 나쁜 탄수화물 흰쌀밥, 밀가루, 단 음식. 혈당 서서히 올리는 음식 위주로 선택. 2. 단백질 꼭 필요한 만큼만. 남성 하루 4,050지, 여성 하루 30지 기준. 식물성 두부, 콩류 위주로 보충. 동물성 단백질은 신선하고 깨끗한 소량만. 3. 채식도 양이 중요. 무조건 야채만 소량 먹는 건 위험. 충분한 양의 채소 섭취 필요. 영양 균형 고려한 잡식 중심의 채식 지향. 처음엔 야채만 먹다가 쓰러질 뻔했는데 현미밥 조금, 두부 반찬, 다양한 채소를 넉넉히 먹으니까 살도 덜 빠지고 기운이 돌아요. 무리한 편식 애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골고루. 전문가 상담 필수. 오늘 핵심. 극단적 식단은 오히려 독. 시니어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에너지를 지키세요. 무조건 굶거나 한 가지 음식에 집착하지 마세요. 잘못된 식단 상식과 시니어 건강 밥상 정리. 암 예방에 좋다는 말만 듣고 흰쌀밥 끊고 고기도 안 먹고 집에서 야채만 조금 드셨죠. 그런데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 사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대표적인 잘못된 극단적 식습관의 함정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실제 가능한 건강 밥상 원칙을 정리해드립니다.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건강 식단의 핵심. 극단적 탄수화물 금지는 위험. 탄수화물은 정상 세포도 꼭 필요한 기본 에너지. 단 나쁜 탄수화물 흰쌀밥, 흰밀가루, 설탕 줄이기. 좋은 탄수화물 현미, 잡곡밥, 채소로 균형 맞추기. 단백질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삼겹살, 가공육은 독소 유발. 시니어는 근육 유지 위해 적정량 단백질 필수.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류 위주로 보충. 가장 안전하고 좋은 음식은 집밥. 가공식품, 자극적 음식, 불에 태운 고기 피하기. 집에서 신선한 야채, 잡곡밥, 균형 반찬으로 구성. 가족도 함께 실천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 예전엔 고기 싫어하고 흰밥만 피했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잡곡밥, 두부 반찬, 신선한 채소 넉넉히 먹으니 기운이 돌아요. 흰쌀 대신 잡곡밥 소량. 매일 신선한 야채 최소 5접시. 단백질은 식물성 위주, 가끔 소량 동물성. 가족도 함께 식단 개선, 함께 건강 회복. 시니어 건강 밥상 5가지 실천 팁. 1. 흰쌀 밀가루 줄이고 현미 잡곡 섭취. 2. 붉은 고기 가공육 최소화, 식물성 단백질 확대. 3. 채소 과일 충분히 매일 5접시 이상. 4. 과식 금지 소식 실천하지만 무리한 소식 애노. 5. 정기 건강검진으로 영양 결핍 과잉 확인. 결론. 암 예방도 건강 유지도 극단적 편식이 아니라 균형 잡힌 집밥이 답입니다. 가족 모두 함께 실천하는 식단 개선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잘못된 상식에 속지 말고 전문가 조언과 실천을 병행하세요. 내 몸에 맞는 똑똑한 식사 습관으로 100세 건강 지켜가세요.